문 열렸네. 이제 엄마 안에 있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부부. 어제 오전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부부가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부부에게서 저항의 흔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면식범에 의한 소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프로아파트 사건 아시죠? 그 옆집에 502호 그 아줌마하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다니까요. 그 집은 그 아래층하고 사이가 진짜 안 좋았어. 한 가정을 파괴한 살인사건 속 충격적 범인의 실체가 공개된다. 위험한 그녀의 비밀 빨간 핸드백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좀 블랙 톤이 많네요. 예.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아니 곽정은 씨랑 현영 씨 의상을 콜라보한 게 약간 여기 안에 그러네. 오늘 예. 우리 저희 드레스 코드는 블랙이에요. 근데 사실 가을이다 보니까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가을 되면은 양 원장님 남자가 조금 약간 좀 센치잖아요, 여자가 센치잖아요. 뭐 이게 남자죠. 일반적으로 여자는 봄을 타고 뭐 남자는 가을을 남자는 탄다. 가을이지. 근데 옛날 얘기라 또다 저는 가을 타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꼭 남녀의 차이가 아니라 사람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일단 가을이라는 거는 우리가 겨울을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을에는 원래는 호르몬이 성호르몬이 좀 줄고요. 예, 그러니까 지방 뭘 안 돼. 왜? 야, 이 사람아. 안 되는 뭐야? 아니요. 웃긴 양반이었어. 사람마다 안 다르지. 되는 뭐야? 원래 넘치던 사람 좀 줄어도 괜찮아요. 알았어요. 줄지 뭐. 그러니까 원래 이 지방이 이제 성호르몬의 원료가 되는 건데 성호르몬으로 가는 게 줄어들고 지방을 비축하게 되고요. 천고마비. 네, 겨울을 대비하는 쪽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뭔가 좀 에너지도 줄고 의욕도 줄어들고 좀 그렇게 그래요? 되는 게 원래 가을이거든요. 사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색을 하게 되는 이유는 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성적 욕구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성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사색하는 거 아니죠? 뭐 그렇게 좋게 야한 해석을 생각을 하죠. 많이 하죠. 저는 가을 좋아해서 가을에 여행도 많이 다니거든요. 네네. 근데 요즘엔 진짜 여행 정보도 좋더라고요. 그럼요, 뭐 앱 다 같은 거 이제 딱 뭐 깔아놓으면 재미있게 여행을 떠나는 것만큼 안전하게 떠나는 게 중요한데요. 재난 안전 알림 서비스라는 그 국립공원 산행 정보 어플이 있대요. 그걸 이제 찾아서 바로 설치를 하시면 어떤 위험 요소가 있다. 또 이렇게 산행을 하면 안전하다. 이런 방법들이 문자나 또 음성 형식으로 지원이 된다고요. 이런 그러니까 거꼭 해야 가기 될것 전에 같아요. 꼭 괜히 가서 조난당하지 마시고 그래. 설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위험한 그녀의 비밀 빨간 핸드백. 저희가 좀 오프닝을 조금 재밌게 해본 이유는 오늘 사건이 조금 충격적이기 때문인데 일단 사건으로 들어가 보시죠. 예지 엄마! 예지 엄마! 분유회비가 얼마나 밀렸는 줄 알아? 예지 엄마! 내가 오늘 단판을 낼 거야.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진짜 아무도 없나? 뭐 도둑? 문 열렸네. 예지 엄마. 이 사람 문 열어놓고 뭐 하는 거야? 예지 엄마. 식사 준비로 분주해야 할 아침 8시경. 501호는 적막감이 감돌았다. 불안하다. 방문도 열려 있어. 안에 있었네. 응? 예지 엄마 안에 있어. 이날 아침 501호 부부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어제 오전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부부가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경찰 추정 사망 시각은 새벽 5시경. 두 사람 모두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부부에게서 저항의 흔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면식범에 의한 소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혜경이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부부의 참변이 난 사건입니다. 남편은 안방, 아내는 거실에서 이제 과다출혈로 이제 사망한 사건인데, 야 이게 뭐 근데 아까 칼이 보였으니까 과다출혈은 칼에 찔린 과다출혈. 그렇죠 아무래도. 예. 둘 다. 이게 집안이 막 어지럽혀져 있지 않는 거에 있어서 단순 강도 같지는 않고 그렇죠. 그 뉴스 보도 내용에서도 면식범으로 가능성을 많이 높여줬다고 했잖아요. 어쨌든 이 사건이 뉴스에서 나온 사건인가 봐요. 그렇죠.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2012년 5월에 발생한 사건으로 40대 네. 초반의 부부가 네. 자택에서 잔혹하게 숨진 채 발견된 것이고요. 네. 뭐 사실 이것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사건입니다. 그 이면에 복잡하구나. 잔혹한 현실이 담긴 사건이죠.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요? 예. 지금까지 가기 전 단계들이. 그렇죠. 예. 근데 정말 집이 깨끗했으니까 면식범인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뭐 면식범을 따지는 것은 뭐 일정 정도 이제 뭐 저항의 흔적이라든가 아니면 뭐 지문? 보통 이제 그 물세큰이라고 해갖고 뭐 좀 이렇게 흐트러 놓거나 이렇게 하면은 뭐 강도나 아니면 절도가 들어오다가 그런 부분, 그러니까 외부인의 소행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저 현장은 뭐 그런 부분은 아니기 그냥 때문에 깨끗하게 살림이 청소돼 있는 상태에서 딱 시체 두고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재산이 없어진 것도 그리고 아니고. 살해 도구 자체도 거기 원래 집안에 있던 과도였다는 점. 과도로. 예. 그래서 이제 그 경찰들도 이제 면식범에 더 무게를 두었던 사건입니다. 외부 침입도 거의 없는 것처럼 보여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굉장히 뭐지? 면식범이라면 원한일까요? 원한. 장성한 40대 남자를 저렇게 쉽게 해야 할 수 있다는 거 여러 명의 소행일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한 명이 와서 살해하기에는 조금. 뭐 단독 범행으로 보기에는 40대 남자가 그렇죠. 그냥 앉은 채로 그냥 당하지는 않죠. 왜냐면 60대 아저씨도 좀 운동 좀 했던 아저씨는 한두 명이 저기 제압할 수 없어요. 똑같죠. 엄청납니다. 성인인데. 아, 뭘까?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게 종교적인 이유로 재물을 바친 사건이 있더라고요. 그 때문에 종교 의식이 하나로. 왜냐면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하니까. 저 부부가 재물인 거예요? 그렇죠. 이 종교 집단에서. 그 종교 집단. 네. 그게 복잡한 현실인가? 예? 복잡한 현실이 얽혀 있다고 하시니까 그게 자꾸 떠올라서. 심리추리단이 유추한 사건의 내용. 면식범의 범행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원한에 관련된 사건은 아닐까. 건장한 40대 남성을 살해한 것으로 보아 여러 명이 저지른 범행은 아닐까. 또는 사이비 종교단체의 잔혹한 의식은 아닐까. 해봤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너무 무섭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단서를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배 교수님, 첫 번째 단서는 어떤 걸 의미하나요? 이 추리를 도울 첫 번째 단서는 부부가 살해된 그날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날의 이야기요? 중요하네요. 그날의 이야기. 그날. 예. 자, 그럼 제가 첫 번째 단서를 공개하겠습니다. 이거는 녹화 테이프인데. 비디오 녹화 테이프. 방송국 테이프 아닙니까? 이거는 보통 가정집에서 안 쓰는 테이프인데. 옛날에 많이 썼죠. 옛날 부잣집에 비디오 카메라 네. 한두 대 있을 때 한동네. 그거는 VHS죠. 아니 그 캠코더 이런 거 들어가는 아니에요? 거 있었어. 캠코더 들어가는 거 이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냥 보기에는 방송국 감독님들이 방송국에서 많이 가장 쓰는 많이 쓰는. 테이프. 뭘 아니, 녹화했다는 거잖아요. VHS 미니미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인터뷰라고 써 있는데. 인터뷰라고 써 예, 있어요? 거기. 인터뷰라고 써 그 있어요. 방송국에서 쓰던 혹시 죄송한데 이 두 분이 방송국에서 일하실 분입니까? 제가 FD를 일할 때 정말 농담이 아니고요. 그 다음날 방송이 될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떤 종교에 대해서. 근데 방송국을 뺏긴 적이 있어요. 실제로 점거했을 거예요. 점거당한 적이 있어요. 소리 소문 없이 갑자기 몇백 명이 들어오는 바람에 청원 경찰도 소용이 없었고 그래가지고 점령이 돼서 방송을 내보내는 그 주저 있죠. 거기가 점령이 됐었어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경찰 들어오고 해서 다 이제 막. 근데 저는 그때 순간적으로 내가 이걸 저지하다가 죽겠다 싶어서 숨은 적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예능 프로 하는 FD였으니까 제가 예능 프로인데 왜 그때 난 죽으면 안 돼. 난 그래서
숨은 적이 있는데 그때 그 공포. 1층으로 갑자기 그 한 맞서 싸웠어야지 국장님이 되지. 근데 이 물건 자체는 가족의 물건이 아니라 네. 취재된 어떤 결과죠. 예? 말하자면. 아, 그래요? 그 사건 그러면 주제요. 사건의 주제는 요인이 아니고 그냥 취재 파일이에요? 그죠? 예. 그럼 진작 말씀하셨어요. 아니 우리 실컷. 자 우리 그러면 지금 뭐 자, 했니? 요 테이프 머리 플레이 많이 하겠습니다. 썼는데. 자 플레이. 전 학교 가면서 알뜰하게 살던데 이렇게 허망하게 가서 너무 안타깝지. 부부가 다 좋은 사람 같던데 누구한테 원한 살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훔쳐간 물건이 하나도 없다며. 그럼 원한 아니야? 마트나 시장에 가면 가끔 봤거든요. 근데 부부가 항상 같이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물건을 살 것만 딱 사고 집에 바로 가더라고요. 그런 부부였어요. 2명을 한꺼번에 죽였대요. 사이코패스 아닐까요? 아, 동네 무서워서 어디 살겠어? 어제 새벽 4시인가 5시쯤에 비명소리가 들렸다는 것 같던데요. 그날의 사건 증언 뉴스에 보도되는 증언 인터뷰. 그날 이야기죠, 그날 이야기. 그러니까 부부가 사이가 좋았고 누구한테 원한 살 일은 없는데 아. 정말 깨끗한 사건 현장 깨끗한 사건이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인터뷰 영상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술이 좋은데 훔쳐간 게 없다. 그럼 원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웃들도 추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번에 뉴스에서 봤는데 그 놀이터에서 그냥 정말 할 일 없이 이렇게 있던 무직자 분이 되게 인생을 비관하고 있다가 어느 집 옥탑방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때문에 확 나가지고 나보다 행복한 사람은 왜 이렇게 많아라고 생각하면서 그 집 들어가서 다 살해한 사건이 있었어요. 진짜요? 저 이런 사건 진짜 너무 자주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런 사건처럼 뭐 원한도 없고 묻지마 살인. 네, 진짜 전형적인 묻지마 살인이었다면 근데 우리 보고 추리를 하고 그럴 안 리가 했겠죠. 없고 복잡한 현실에 그리고 새벽 4, 5시경 비명소리가 들렸고. 과연 이 테이프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일단 보겠습니다. 자, 과연 그 부부의 비밀은 뭐였는지 보여주시죠. 사건 이후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었다. 뭘 물어보신다고요? 저기 프로 아파트 살인 사건 아시죠? 네. 제가 그 사건 수사 중인 형사인데요. 아, 그 부부요? 우리 마트 단골이었어요. 그런 인고 부부가 없었다니까요? 올해로 결혼 16년 차를 맞이한 김은실, 권성호 부부. 이들은 어딜 가나 함께하며 주변 이웃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샀다. 아니 저렇게 16년 됐는데 같이 장 봐주는 남편 흔치 않다. 그렇죠.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저거. 안녕하세요. 아유, 두 분이 장 보러 오셨어요. 예. 아유, 사이가 너무 좋아. 부러워 죽겠어. 아, 예, 감사합니다. 뭐 많이 샀나 봐. 안녕히 계세요. 아, 잘됐어? 아니, 저들 부부는 어떻게 그렇게 맨날 붙어 다닌대? 그러게, 눈꼴 시려 못 봐. 난 그래도 부럽기만 하네. 아유, 진짜. 소문난 인꼬 부부였던 두 사람. 행복했던 두 사람이 이토록 참혹한 결말을 맞이하리라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여기 프로 아파트 사건 아시죠? 아유, 알죠. 안 그래도 내가 할 얘기가 있었어요. 그 옆집에 502호. 그 아줌마하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다니까요. 502호요? 네. 얼마 전에도 대판 싸움이 벌어졌어. 내가 뜯어 말리는데 얼마나 힘들었다고요. 층간소, 옆집소. 집이라는데요? 누가 그래요? 아, 누가 그랬냐고! 진정하시고 이상화 씨와 크게 다투셨다면서요? 싸우긴 싸웠는데 그렇다고 사람을 죽여요? 참 기가 막혔어. 그럼 김은실 씨랑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사망한 김은실의 옆집에 거주하던 이 씨. 그녀는 사건 발생 며칠 전 쓰지 않던 물건을 정리 중이었다. 아깝긴 한데. 에이, 그냥 버려.
내가 본 책이야. 고맙게. 아 맞다. 음식물 쓰레기. 읽지 않는 책을 지인에게 주기로 한 이 씨. 그 아까 그 공부하면 넣었던 옷인데요? 저기요. 이거 제 책인데. 죄송해요. 전 버리신 건 줄 알고. 아니에요. 여기요. 그런데 이 옷 책을 가져간 김 씨는 이 씨가 버린 옷까지 입고 있었다. 뭐야? 거시도 아니고. Oh no. 저기요!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지금 거지라 그러셨잖아요. 그냥 입으세요. 야! 어머! 왜 이래요? 너 말 다 했어? 네 눈에 내가 그지를 보여? 남의 옷 주워 입었잖아 지금! 뭐가 어째? 이 씨의 말에 자존심이 상한 김 씨. 이웃 간의 사소한 말다툼은 곧 몸싸움으로 번졌다. 아이 죄송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좀 결례를 했네요. 다음부터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두 여자의 다툼을 말린 것은 남편 권 씨였다. 그 집 남편은 참 사람이 젠틀하고 예의 발랐는데 그 집 여자가 참 이상했다니까요. 아 맞다. 그 집은 그 아래층하고 사이가 진짜 안 좋았어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형사님이 그 밑에 살아봐요. 화 안 내고 맥이나. 밤마다 어찌나 시끄러운지 잠을 못 잤다니까요. 잠을. 시끄러웠다고요? 네. 그 집 정말 이상했다니까요. 사망한 501호 부부의 아랫집에 거주하던 송영숙 씨. 지금 몇 시야? 진짜. 송 씨는 시도 때도 없이 큰 소리를 내는 윗집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예전마 나야. 문 좀 열어봐봐. 지금 몇 시야?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 한두 번도 아니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우연히 본 501호엔 재활용품이 가득 쌓여 있었다. 조심 좀 해줘. 죄송합니다. 집에다가 무슨 고물들을 막 이렇게 쌓아놓고 밤마다 뭐 우당탕탕 쿵탕 막 이러니까 그 집 정말 이상했다니까요. 야, 이거 진짜 잘 모르겠는데, 이거? 이야. 점점 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앞집하고 밑집 여자들 2명. 일단 범인 선상에 올려놔야죠. 시내 그 여기 아파트였잖아요. 층간소음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일어난 사건은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복잡한 뭐가 얽혀 몰라, 있는데? 문 열어주고 뭐 이러다가 아니면 주차 구역 싸움. 아우, 요즘 난리도 아니죠, 그것 때문에 진짜. 새벽 5시. 그럼 그럴 수 있어요. 일찍 출근해야 돼서 나왔는데 차가 막혀있고. 차가 이중주차 이렇게 되고. 이중주차 되는데 이 사이드를 잠궈놨어. 너무 열받잖아. 막 찾다가 찾았어. 전화했는데 안 나와. 잡으러 올라간 거지. 차 좀 빼주세요 하려고 딱 갔는데 너무 뻔뻔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말싸움 되다가 주차 시비가 살림까지 가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요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폐지랑 소주병. 병들은 뭘까? 재활용품. 그게 그러니까 저기 구두생 가방 저기 같다. 구두쇠가 아니라 자린고비. 남편이랑 아내랑 수입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 막 옷도 막 이렇게 해서. 남편 출근했다가 퇴근하는 거였잖아요. 싸움할 때 말린 거. 아니 남편들 일 없는데도 그 왔다 갔다 하는 부부들 많아요. 일 없는데 나갔다가 퇴근할 때쯤 들어오는 부부도 있어요. 그게 아니고 약간 그거 같아. 자린고비로 조금씩 집도 넓혀가고 이러는 스타일의 부부. 정말 안 쓰고 모으는 부부들 많아요. 재활용 이런 거 쌓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봤을 때 이제 저장 강박이나 수집 강박이라고 그러거든요. 재활용 쓰레기 못 버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못 버릴 뿐만 아니라 남들이 버린 것도 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 맞아. 네. 집 다
뒤집어 씌울 정도로 많이 싸놓고 막 이런 부부. 세상에 이런 일이 네, 많이 그런 나죠. 집은 들어가면 정말 쓰레기장이에요. 네, 정말로. 맞아요.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좀 의심이 들고 특히나 여자들의 남이 버리는 짐이라는 게 상당히 상징적인데 정말 싫어하거든요. 뭐 남자들 같은 경우에 대충 뭐 입고 다니지만 여자들은 그거 자기가 똑같은 옷만 봐도 싫어하는 판에 거지라는 말에 욱해가지고 정말로 저렇게까지 얌전했던 분이 달라질 정도면은 굉장히 실제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도 뭔가 그런 부분에 있어 자존감이 되게 낮다는 얘기거든요. 자존심을 건드린 거죠. 네, 자존감. 그러면 확실히 돈이 없었다라는 건 사실인데. 여자분이 분명히 돈이 없던 거. 어쨌든 주위 분들과 사이는 그닥 좋진 않았다. 그러니까 막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앞집, 밑집 다 약간 얽혀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살인 사건의 범인이 밝혀진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조금 아직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네. 때문에 두 번째 단서를 조금 더 추리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서는 어떤 걸 의미합니까? 핸드백 속 두 번째 단서는 살인을 저지르게 된 피의자의 간접적인 범행 동기가 된 문제가 간접적인 범행 동기요? 이제 나오겠다.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 황석정 씨가 직접 공개해 주시겠습니다. 뭘까? 이번에 맞추고 싶다. 보고. 너무 간단하죠? 뭐예요? 빨간 펜. 빨간 펜? 빨간 펜? 간접 동기가 됐다는 거는 범행 동기. 아니, 근데 이건 너무 어렵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펜을 정말 하도 많이 써서 이 손목에 병이 생겼거든요. 왜요? 대학교 공부할 때 논술 채점하는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이거를 진짜 하루에 11시간, 12시간씩 쥐고 일을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돈은 벌려고 빨간 펜을 놓지 않았는데 어쩌면 이 살인 사건과 그런 이런 채점 빨간 펜의 의미는 뭐예요, 원래? 이거 빨간 펜은 의미 없죠? 그냥 채점인가요? 빨간 펜은 피. 피? 어떤 걸 주의시키거나 이렇게 정확하게 맞았다, 인지해야 틀렸다. 될 때. 빨간 펜은 검사. 검사? 채점. 이 중요한 거 체크하고. 아니면 포인트 적자를 기록할 때 쓰지 않나요? 아니에요. 빨강 파랑. 증권은 올라갔을 때 빨간색이 빨강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그렇지. 거 얘기할 때 이거 빨간 거. 그러니까 수정 교정 뭐 이런 의미도 있을 것 맞아요. 같고. 근데 대표적인 의미는 수정 교정인 것 같은데. 데드라인 어때요? 데드라인. 안 나와. 빨간 선. 데드라인. 안 나와요. 안 나온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것도 단서이지 않을까요? 많이 쓴 거죠, 그러니까. 다 썼네. 쓸 만큼 안 나와요. 썼는데. 이게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 그 얘기는 썼어. 계속 빨간 펜으로 뭔가를 계속 썼다는 얘기죠. 뭔가를 그러네. 썼다는 거거든요. 계속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막 짓눌렀던가. 근데 이게 데스노트. 간접적인 동기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일어난 일로 인해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 안 좋은 일이 생긴 걸 바라본 어떤 사람이 살해를 한 거죠. 아니면 그걸 알았네. 뭐라 또 하고. 알겠어? 왔어요? 제가 오늘 약간 사이비 종교에 꽂혔잖아요. 오셨어요? 종교야 또. 그래가지고요. 들어보면 그 집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 집 밤마다 공꽝공꽝 했잖아요. 왜 공꽝공꽝했습니까? 귀신이 나오고. 아니요. 굿. 모인 거죠. 그 종교 종교 단체. 근데 다른 사람 아까 안 보였잖아요. 숨은 거지 방에. 새벽 기도하는 건가요? 그리고 5시에? 다 손을 모아서 분신사와 설마 저건가? 근데 이게 잘 안 통하자 제물을 바쳐야 된다. 진짜 이게 정말 이걸 계속 듣고 있는 제 자신이 내가 이걸 왜 듣고 있나. 야, 이거 펜으로 지금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채점, 채점. 검사. 그러니까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어떤 지적이 들어갔을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렇다면 피의자가 피의자가 도대체 누구예요? 누군지 아직도 모르겠죠. 그걸 피해자는 안타깝게 여기는 다른 대상이 지금 안 나온 인물들이 너무 많잖아요. 위에 고부 갈등으로 펼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식. 밑에 자식으로 갈 수도 그럼 있는. 과연 이 펜의 의미는 뭘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함께였던 부부. 이들에겐 남모를 속사정이 있었다. 여보, 이거 유기농. 아 유기농 무슨 유기농이야. 아 사은품주는 이런 거 사야지. 아 네가 이러니까 맨날 따라오는 거 아니야. 가까이서 보면 저 사태였던 거예요? 빨리 와. 세상에 둘도 없는 인꼬 부부처럼 보이던 두 사람.
사실은 모두 만들어진 모습이었다. 뭐야. 아침에 얼마 떴는데 반찬 이게 뭐야? 저기 여보, 저기 이따가 나 시장 보러 가야 되는데 생활비가 좀. 얼마 전에 돈 줬잖아. 벌써 다 쓴 거야? 전업주부였던 김은실에게 경제권은 없었다. 오, 하루에 얼마? 말도 안 돼. 정말. 요즘에 물가가 얼마나 높은데. 이걸 가지고 뭐를 사요? $5만 줘야죠. 5만 원. 5만 원. 같은데 쓰기만 해봐. 다 확인할 거야. 그녀의 남편은 사사건건 아내의 씀씀이를 감시했다. 자, 가게 가져와. 지난 16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가계부를 써온 아내 김 씨. 연애할 땐 안 저랬을 거 아니야. 남편 권 씨는 아내가 물건을 살 때마다 늘 따라다니며 감시했고 자신이 곁에 없을 땐 생활비 사용 내역을 일일이 적어서 보고하도록 했다. 야, 이게 뭐야? 커피하우스 4,000원? 그건 내가 밖에 나갔을 때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한 잔 사서 마셨어요.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아, 돈도 못 벌어오는 게 4,000원짜리 커피를 마셔? 돈도 못 벌어오는 게 웬일이야. 참나. 한 번만 더 이딴 식으로 돈 쓰면 가만 안 둔다. 뭐야. 알아들어? 이혼을 하지 그냥. 네. 아. 죄송해요. 죄송하다. 어머, 어떡해. 단돈 1,000원도 그녀의 마음대로 쓸 수 없었다. 돈에 대한 남편의 압박은 하나뿐인 딸이 중학교에 들어가며 점점 더 심해졌다. 그렇게 16년간 숨막히는 생활이 이어져 왔다. 아이, 죄송합니다. 아이, 저희 집사람이 좀 결례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다음. 정중한 남편의 모습은 남들 앞에서뿐이었다. 집안에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저거잖아. 병 주워. 너 지금 내 얼굴에 먹칠하려고 작정했어? 여보, 나는 그냥 한 푼이라도 더. 아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고데기 끝부터 빨아서. 진짜 쓰레기장인지 뭔 진짜. 부부의 불화로 집안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 다녀왔어. 예지야, 학교 잘 다녀왔어? 학교에서 별일 없었지? 하나뿐인 딸마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엄마를 외면하기 시작했다. 어디에도 그녀가 기댈 곳은 없었고 풀지 못한 분노는 쌓여만 갔다. 며칠 후 오셨어요? 아니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요? 아, 됐어. 술은 또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
만취에서 들어온 남편 권 씨. 네? 양말 벗기라고. 김 과장 와이프는 이번에 승진해서 김 과장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는다는데 난 집에서 TV나 보고 있고 집구석에 있으면서 돈이나 주문하고 돈도 못 벌어. 내가 왜 사냐? 남편은 전업주부인 김 씨를 무시했으며 심지어 투명인간 취급을 했다. 우와, 열받는다. 진짜 열받는다. 어? 아내 김 씨는 계속되는 남편의 무시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마침 딸이 수련회를 떠난 그날 새벽, 아내는 남편과의 숨막히는 생활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새벽 5시가 다 돼가던 시각, 그렇게 두 사람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던 것이다. 이게 이제 어쨌든 쇼윈도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봤던 저 빨간 펜은 피해자가 살인이라는 중죄를 저지르게 된 심리적 단서였고 남편이 항상 체크하고 뭐라고 타박하고. 양 원장님이 요즘 들어서 쇼윈도 부부가 이제 많이들 이제 입에 오르고 내리는데 진짜 좀 많은가요? 실제로 이제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서 그 이제 본인이 자기가 쇼윈도 부부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은 없지만 상당수가 있죠. 어떤 부부간에 혹은 가족간의 어떤 행복보다는 남에게 비춰지는 모습에 좀 더 많은 그 치중을 더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우리 가족을 어떻게 바라볼까에 대한 그런 부분에 신경을 더 많이 쓰는 분들이 좀 더 많아지고 있다는 소리인데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애정이라고는 거의 없고요. 실제로 뭐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아예 동선도 다 다르고요. 각방은 당연하고. 그러니까 뭐 욕실도 따로따로 쓰면서 집안에서는 말 한마디 안 섞는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이제 쇼윈도 부부가 이렇게 서로 각자 사생활을 인정해주고 각자 남들이 볼 때 부부지 부부 생활을 거의 안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여기 피의자처럼 부부 중에 한쪽이 그 권력을 쥐고요. 한쪽을 완전히 통제하는. 그래서 밖에서 볼 땐 되게 좋아온 부부처럼 보이지만 집안에서는 한쪽이 한쪽에게 완전히 귀속돼 버리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확히 쇼윈도 부부는 아니야. 예. 우리가 말하는 쇼윈도 부부는 그래. 정말 생활비를 많이 주더라고. 주고 나 너 타치하지 마. 나도 너 터치 안 할게. 사실 서로 합의하에 이 상태를 즐기고자, 그러니까 유지하고자 하는 이건 의지가 학대죠. 있어야 돼요. 아니 이거 쇼윈도 맞아요. 왜냐하면 이런 이건 성격을 학대라니까. 가진 아니. 남자일수록 겉으로 사람들 지금 앞에서 황석정 씨가 말씀하시는 거는요. 쉽게 말하면 밖에서 호인이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집안에서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저런 정서적 학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쇼윈도 부부라고는 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근데 그렇게 보이려고 애를 쓸 것 같은데. 근데 저런 사람들은 원래 다른 사람 시선을 굉장히 다른 사람 시선도 많이 의식을 하고 아까 부인이 싸웠을 때 남편이 사과를 하고 들어가자마자 부인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부인한테 화를 내잖아요. 그리고 공병 죽고 이러는 게 부인이 정말 돈이 없어서 정말로 자기가 좀 쓸 돈을 만들려는 건데 너 남들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이려고 이런 짓을 내 얼굴에 하냐라고 먹칠하냐라고. 근데 원래 강박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그런 거 굉장히 그런 성향들이 나타나요. 여기 부인 같은 경우도 참 정말 안타까운 게 저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부인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남편의 저런 모습들은 가계부 체크하고 뭐 하나하나 다 체크하고 저런 건 전형적인 강박적 성격 장애나 강박적 성격 성향의 모습에서 나오는 건데 자기가 자기 부인, 자기 아이들을 자기가 다 통제해야 되거든요. 남자. 네, 내 말대로 다 남자. 통제해야 되고 보통 예전 분들이 좀 많이 보통 그러시지 않았어요? 아버지 과거의 아버지들 가부장적인 중에 아버지. 저런 분들이 꽤나 많았죠. 문제는 보신 것처럼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죠. 굉장히 그 모욕적인. 계속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15년간. 거기다가 이제 외부로부터 차단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극도의 우울증 같은 것도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단절된 상태인 거죠. 보통 이제 남녀 사이에 폭력적인 뭐 행동을 하거나 정말 폭력적인 말을 했을 때 그게 결합됐을 때 되게 치명적이라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지 않아도 충분히 상대방을 외톨이처럼 이렇게 해버리는 것만으로 되게 인격살인이 가능하다는 거. 저 정도면 사실은 이제 정서적 학대 수준이죠. 학대죠, 학대. 예, 전업주부 입장에서 이제 가장 과거에 우리 어머니 시대 때 가장 약자가 되는 게 경제권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경제권이 문제야. 그러니까 뭐 돈도 못 벌어 오는 게 뭐 이런 얘기 아까 남편이 하던 뭐 집에서 돈만 축내고 있다. 이게 어떤 가사 일을 하나의 어떤 노동 혹은 가정주부를 전업주부를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하기 전 과거 좀 어떻게 보면 비상식적인 그 당시 시대가 그대로 묻어나는 것 같은데. 근데 싸웠어야 돼요. 이거 분명히 일로 치면 뭐 가사 도우미 이렇게 직업으로 쳐도 한 달에 그럼. 풀타임이면 이거 얼마인 줄 아는 근데 애라고 그게 싸웠어야 머릿속에 되는데.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싸우기도 했었을 것 같아. 초반에는. 근데 그게 그러면 그럴수록 더 세게 나왔을 거야. 작정하고 학대하는데요. 아니, 강박적 성격을 가진 분들은 정말로 상대방의 숨통을 조여가는데요. 실제 사례가 저 비슷한 금전출납부 가계부를 저한테 가져와서 보여주셨던 분이 계시는데 그 남편이 아주 전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만의 시간, 자기만의 돈, 자기만의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아내가? 네, 부인이. 그렇게 못하게 하는 근데 정말 거지. 숨 막혀서 죽으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 권력인 건데 내가 벌어다 주는 거를 네가 어떻게 쓰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다 보고 있다. 조심해 실제로- 이렇게 계속 지배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다 알려고 해요. 그런 성향을 가진 남자들이요? 분들은, 아니, 그런 강박적 성격을 가진 분들은 실제로 가계부검사 하고요. 마트 갈 때 진짜로 따라갑니다. 아까 남편이 우유 고를 때 그랬잖아요. 이러니까 내가 뭐 쫓아다닌다고 그랬나요? 여기 같이 옮기는 거죠. 감시하러 가는 거예요. 실제 돈 어떻게 쓰는지. 그다음에 수시로 전화해서 집에 있는지. 그다음에 뭐 친구 얘기가 나왔는데 친구 못 만나요, 저런 분들. 친구 만나거나 할 때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통제하고 공간을 통제하면서 생각을 통제하는 거죠. 본인은 본인이 얼마나 치졸해 보이는지 절대 모를 테지만 정말 돈 몇 푼 갖다가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 태도 자체가 정말 치졸해요. 이걸 어떻게 참지? 어떻게 보면요, 한편으로는 16년을 참았기 때문에 살해까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계속 생각이 쌓여온 들어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중간에 차라리 이혼을 했거나 중간에 한번 정말 뭐 제대로 항의를 해서 싸우기라도 제대로 싸웠다면 했을 것 여기까지는 같다니까. 안 내가 왔어요. 보기엔 분명히 초창기에 지금이라도 싸웠을 이혼 거야. 소송을 했으면. 네, 지금이라도 소송을 했으면 이런 정신적 학대를 이길 수 없다라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이거 보면은 아이까지 무시를 하는 모습이 보였잖아요. 얘가 조금 더 잘하면은 아마 어머니를 좀 가엾게 불쌍하게 여겨서 어머니의 뭔가를 좀 풀어주거나 뭐 얘기를 들어주거나 할 가능성이 있는데 저 나이 때 딱 사춘기 때는 정말로 저런 엄마가 되게 궁상맞다고 그래야 되나? 뭐 그래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근데 그게 창피한 마음이기는 하지만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는 내 롤모델이 돼야 되는데 안 그래야 되는 엄마가 그러고 있으니까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이 깔려 있고 그 이후에 원망. 우리 엄마 왜 저럴까? 이렇게 막 그런 게 덮어 씌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딱 보니까 지금 16년을 참고 살았는데 딱 이런 사건이 16년 만에 생긴 건 가족 내 왕따를 당한 거잖아요. 이거에 충격을 받으면서 아내가 폭발한 거잖아요. 폭발한 거죠. 그렇게 해서 살인까지 더 가는 이상 거잖아요. 이제 그 해결 방법이 그 원인이 되는 그 남편한테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항상 그리고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가족이 사실은 어떤 사회적으로 막 상처를 받거나 고된 일이 있었어도 가족 안에만 들어오면 그게 다는 아니어도 좀 치유받고 그런 게 필요한데 이 가정이 오히려 왕따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런 상황을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뭐 이 사건에서는 어머니가 이제 아내가 그런 왕따를 당했지만 실제로 뭐 이제 돈 버는 기계처럼 되어버리는 아버지가 그쵸. 왕따가 되기도 하고 또 맞아. 뭐 아들 딸들이 이제 혼자 스스로 왕따가 되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를 왕따시키기도 하고. 여기 얘기는 그래, 이렇게 아내가 돌아봐요. 이건 뭐 쇼인더 부부가 아니라 거의 학대 수준이라. 학대 수준이었고 언어 폭력
뭐 감금 당하듯이 사회생활도 거의 못 끌려다니면서 한 하셨고 거예요. 그다음에 휴대폰도 거의 없었다라고 판단됩니다. 아마 가능성이 크죠. 돈 때문에 못 쓰게 했겠지. 그냥 휴대폰,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집구석에 있는 네가 뭐가 필요해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저번에. 최악이다 진짜. 시간을 통제하니까. 최악이네. 빨간 펜에 담긴 그녀의 비밀. 자신을 무시하는 남편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살해한 김은실의 심리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아내의 죽음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그럼 아내는 어떻게 살해를 당한 건가요? 사실 이걸 보기 위해서는 이제 피해자가 네. 남편만 매였던 것 같지만 사실은 남편만큼이나 더 실망스럽고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세 번째 단서는 그 대상을 향한 피해자의 심경 변화를 향한 물건입니다. 어쨌든 일단 마지막 단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단서는 우리 믹스 곽정원 씨가. 이것은 아까 아니야 셔츠야 셔츠. 무섭다. 아까 그 옷 아니에요. 옷이라고요? 아니야. 여자 옷이에요. 여자 옷이야, 여자 옷이에요. 여자 옷. 여자 옷인데? 아까 저기 블라우스. 그 옷은 아니잖아. 거기 그거 나오는 옷 아니죠? 옷 아니에요. 이거 그거 아니에요? 여성 블라우스? 맞죠? 네, 여자 옷. 여자 블라우스. 분노의 대상의 옷이에요, 이게요? 그 어렸을 분노했던 대상이 누군지. 어렸을 때 엄마? 언뜻 보면은 유니폼 같기도 해요. 유니폼 같은 느낌도 나고. 그래서 유니폼 저는 같죠. 되게 올드한 옷 느낌이어서. 요즘- 양장점. 양장점. 네, 그래서 약간 이건 무슨 일할 때 입는 건 것 그러니까 같은데? 유니폼 느낌이 나네요. 혹시 그 아내분이 결혼 전에 근무했던 남편 만나기 전에 근무했던 직장에서도 혹시 따돌림과 언어 그래서 폭력이 예.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마음이었다. 그 회사의 그 아픈 추억. 아까 계속 나온 게 뭐 나가서 돈도 못 번다. 돈에 대한 일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와서 그러니까 과거에 일할 때 자신에 대한 동경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사회생활을 할 때 자기에 대한 유니폼을 입고 있을 때 자기에 대한 네. 동경. 자기 자신은 조금 애매하지 않나요? 그냥 정말 다른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 그게 회사에 있던 여자 상사일 수도 있고요. 그래. 그 회사를 여자 상사- 그만두게 한. 네. 어떤 꼭 여자는 아니어도 그러니까 왕따를 당하게 했던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직장 내에서건 뭐건 간에 혹시 또 다른 따돌림을 받지는 않았나라는 저희가 추리를 많이 했잖아요. 네, 지금. 네. 일단 과연 이 블라우스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저희가 VCR로 확인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스물다섯 사회 초년생이었던 김은실. 맞네. 맞다. 옛날에 입었던 거. 아, 은실 씨. 네? 나 이거 복사 좀 부탁해. 네. 대단한 전문직은 아니었지만 하루하루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뭐야? 여보, 나 임신한 것 같아.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던 그녀는 결혼과 동시에 아이가 생기면서 짧았던 회사 생활을 정리했다. 그렇게 전업주부가 된 그녀. 하지만 아이가 자라며 점점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자 남편의 경제적 압박이 시작됐다. 야, 넌 할 줄 아는 게 뭐냐? 이거 보고 있으면 돈이 나와, 쌀이 나와. 이거 볼 시간에 나갔다 돈이나 벌어와. 에휴.
남편은 아내가 돈을 못 번다는 이유로 사사건건 무시하며 맞벌이를 강요했다. 직원 구하신다 그래서 전화드렸는데요. 제가 좀 해보고 싶어서요. 네? 내일 3시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3시에 뵙겠습니다. 네. 남편의 압박에 못 이겨 일자리를 찾게 된 김은실. 임신과 동시에 단절된 경력이 걱정되기는 했지만 아직 40대 초반의 젊은 나이이니 금세 적응할 것이라 믿었다. 김은실 씨? 네. 나이가 좀 많으시네요. 결혼도 하셨고요? 네. 중학생 된 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 들어오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야근이 많은 회사라 죄송합니다. 네. 애 엄마가 왜? 애 엄마가 왜? 그러니까. 직장을 얻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봤지만 번번이 실패였다. 경력이 거의 없으시네요. 저희 회사는 40세 이상은 안 받아요. 김은실 씨 면접에 탈락하셨습니다. 경력이 단절된 주부에게 사회의 벽은 높고 견고했다. 단단한 벽에 맞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해왔던 김은실. 이게 뭐야? 커피하우스 4,000원? 돈도 못 벌어오는 게 4,000원짜리 커피를 마셔. 집구석에 있으면서 돈이나 주문하고 돈도 못 벌어. 이거 볼 시간에 나갔다 돈이나 벌어와.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한 그녀는 뭐야. 결국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다.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건 자기 자신뿐이었을까. 그러니까 저희가 좀 찹찹하고 그냥 저도 애엄마라 남의 일은 아닌데 저희가 봤던 저 3번째 단서였던 블라우스는요. 본인이었죠? 희망과 좌절 속에서 누굴 미워하기보다 가장 증오했던 상대는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 부인분의 자살 시도 방법이 사실은 자기가 자기 목을 찌른다는 거는 이게 가능해요? 저는 본인이 본인 목을 이렇게 상처를 입히는 거는 전 한 번밖에 못 봐봤는데 그분은 이제 정신분열병, 조현병이 있는 분이었는데 쉽지가 않거든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분노 표출일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제일 미워한 거죠. 자기 자신이 미웠고 아마 뭐 여기에는 정확한 사실은 아니겠지만 제가 다른 사건을 본다면 아마 거울을 보면서 자기 컸을 겁니다. 왜냐면 제일 자기가 사실 남편보다 자기가 제일 미웠죠. 존재를 없애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겠죠. 나 그랬을 같은 거라. 존재는 없어져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진짜 이런 사건을 다시는 다루는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임신을 하고 나면
육아휴직이 있다고는 하지만 많은 부분이 이제 좀 힘든 부분이 있다고들 해요. 이게 사실은 이제 현실과 이제 그 제도가 많이 차이가 나서 복귀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죠. 실제로 아예 그 용어를 줄여서 경단녀라고 불러요. 경력단절 여성이 원장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니까 분명히 대학 졸업하고 이제 열심히 잘 직장생활을 하다가 임신과 육아와 뭐 출산, 뭐 임신, 출산, 육아 이 정도 상황을 겪다 보면 이제 그 다음에 가정주부로 생활하다가 전업주부로 생활하다가 돌아오면 그때는 자기 자리가 아예 없는 거예요. 뭐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가 제대로 이제 실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또 애를 안 낳을 수도 없잖아. 애기 임신하면 그냥 그만두게 한대요. 그렇게 종용을 한대요. 그만둘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네, 거죠. 그런다고 그리고 하더라고요. 주변에 이제 같은 여성들도 결국 내가 일거리를 떠맡아야 되니까 양심이 있지 저거 다 쓰냐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어요. 실제로 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계에 따르면은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육아휴직이나 출산휴직을 냈다가 실업자가 된 근로자가 무려 2만 6천여 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 이제 사회의 어떤 사회적인 현실, 그다음에 어떤 기업적인 문화 자체가 이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다시 그 사회생활 자기의 직업으로 복귀하는 게 쉽지는 않은 거를 좀 반영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일자리가 부족하고 그 일자리 안에 싸움을 하니까 결국 그리고 또 아이를 출산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아이는 낳으라고 하면서 해야 되는 역할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고 이게 사실은 사회가 계속 굴러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버팀목이기도 한데 낳으면 낳는 대로 이제 문제고 안 낳으면 안 낳는 대로 또 문제고 그런 현상이 어쨌든 남녀평등사회에서 이런 거는 위법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현행법상 여성 부직자에게 직무와 관련 없는 뭐 출산 육아 계획을 묻는 것 자체가 면접에서 위법행위고 남녀 고용 평등 및 일 가정 물어보는 것도요? 출산할 계획 있으세요? 뭐 이런 왜냐하면 그 의도가 있으니까요.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7조 2항을 보면은 채용 과정에서 신체적 조건이나 미혼 등 직무 수행과 무관한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는데요. 저는 아이도 출산해봤고 전업주부 생활도 좀 어느 정도 했었잖아요. 쉬는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했었는데 전업주부들이 우울증 많이 걸려요. 제 친구들도 보면은 제 나이 또래가 전업주부 돼서 좀 시간이 돼서 이제 약간 우울증 이런 거 오는 나이가 그 친구들이 많은 나이대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어느 정도 사회에서 위치가 있다가 아이 첫째 낳고 복직했다가 둘째 생기면은 주저앉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지. 둘째 다 키워놓고 이제 초등학교 입학시켜놓고 일 좀 해볼까? 그러면 너무 많이 뒤처져 있기 때문에 고립되는데 또 남편은 돈을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집에 늦게 들어와.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뭐 학원 가고 학교 가고 다 나가. 그럼 혼자 덩그러니 앉아있으면 내가 누구지? 자존감부터 시작해서 우울증이 찾아온대요. 사실 우리가 일을 한다는 거에 있어서 목적을 대부분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돈을 버는 건 이제 두 번째 목적이고 일을 하는 거의 첫 번째 목적은 자아실현이거든요. 자아실현 네. 맞아. 실제로 일을 통해서 내가 성취감도 얻고 내가 뭔가 올라가는 단계, 내가 뭔가 더 얻어내가는 뭔가 이루어지는 단계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자아실현을 통해서 일을 하는데 더 뿌듯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가사일이라는 게 집안일이라는 게 노동 강도는 무지하게 세고요. 출퇴근 시간도 없을 정도로 주 한 뭐 하루에 거의 열 몇 시간 이상을 일을 하는데 비해서 티도 안 나요. 안 하면 티가 팍 나는데 해도 티가 안 나는 게 집안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 강도는 세고 열심히는 해야 되는데 반해서 성취감이 너무 없다는 거고 아무도 그거에 대한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죠. 당연한다듯이. 그러니까 가정주부라는 거 사실은 이걸 업으로 삼는다 그러면은 아침 8시나 9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6시면 끝내야 되거든요. 12시까지.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한다고 해서 티도 안 나고 안 하면 괜히 티가 나니까 잔소리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이거를 일로서 인정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그 가정주부들이 다른 직종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전업주부가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실제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3년도에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그 주부, 가정주부가 66만 6천 명이에요. 정말 많네요. 이게 2009년에 비해서 4년 사이에 한 연평균 4.6%씩 계속 증가한 추세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특수한 저건가요, 지금? 화병? 진행되는 이게. 화병이죠. 다른 나라도 지금 이런 양상이 있나요? 실제로 우울증이 전 세계적으로 우울증을 통해서 발생되는 어떤 의료비 있잖아요. 병원 치료, 약값 뭐 등등등이 이게 선진국에서도 한 3, 4등 정도 돼요. 왜 이렇게 다 높아요? 살기 힘들어. 근데 사실
이 사건은 이제 우울증이 왔고 본인의 처지를 비관을 많이 했고 그래서 자신을 원망하는 데서 이제 남편도 살해를 하고 자신까지 자살을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다른 해소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해 볼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사건 전에 이제 피의자가 이제 신경과에 갔었다고 얘기도 하고 그래요? 아, 이제 그래요? 이제 말하자면 거기서 이제 우울증이 심하니까 치료를 받아보라고 권고를 했었는데 집에서 남편이 얘 준다고 하면은 치료를 받겠다라고는 이게 전제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남편한테 원인이 있었는데 남편한테 물어보고로 간 거니까 시간비 말하자면 때문에 그랬을 거야.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그럴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걸 인정하면 남편이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니까 만약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었겠죠. 근데 본인은 분명히 노력했었다는 건 맞는 거죠. 진짜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사회생활을 좀 하고 사회 친구도 많이 사귀어서 이게 육아나 이런 것부터 너무 이렇게 막 피해받지 않게 해줘야 돼요. 이게 남편의 몫인데 이제 많이 바뀔 거예요. 10수년간 남편으로부터 경제적 압박과 무시를 받아온 피의자 김은실. 재취업에 도전했지만 경력이 단절된 주부에게 사회의 벽은 너무도 높았다. 결국 가정과 사회의 외면에 분노를 참지 못한 그녀는 남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 결말을 선택했다. 백 교수님, 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해자 모두 이제 사망한 상태라 어쨌든 그냥 좀 씁쓸하게 그냥 공소 기각이죠. 그냥 공소 자체 제기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자신의 목까지 긋고 스스로 자살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진짜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오늘 좀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밤이네요. 뭐 그런 것 같아요. 여성으로서 사는 건 분명히 남성으로 사는 것보다 고된 일이면 틀림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뭐가 어려울 때 자기 자신을 자기가 돌보고 자기 자신을 자기가 먼저 용서를 해야지 용서할 수 없다, 분노한다라는 마음부터 생기기 시작하면 사실 그 뒤에는 더 큰 분노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너그러워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비록 사회는 우리를 썩 많이 도와주지 않겠지만. 자기 자신을 맞아요. 네. 칭찬해줘야지. 잘했어. 괜찮아. 사랑한다. 괜찮아. 정훈아 고생했어. 괜찮아. For days and moons and days and moons I wonder the days are long but honey the moons are longer. Stop